종로 경찰서 폭탄 사건 후 경성 거리에는 연일 특보를 알리는 호해가 뿌려졌다. 5파괴 7가살, 즉 파괴 대상 5과 암살 대상 7을 정하여 테러와 암살을 저행했던 의열단의 행동 목표와 흡수합니다. 일본 경찰은 이번 사건의 배후로 의열단을 지목하고 대대적인 탐문 수사를 벌인다. 일제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든 폭탄의 등장. 조선 독립의 불씨가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자, 폭탄의 출처를 이제 의열단이다 이렇게 봤다는 얘기인데, 자, 의열단은 어떤 단체였나요? 멋진 단체죠.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의로울 의, 그다음에 매울 열, 우리 맹렬할 열 이렇게 되면서 맹렬하게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단체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1919년 11월 만주 길림에서 그 약산 김원봉 선생이 이제 그 단장으로 이렇게 세운 독립운동 단체였죠.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만주의 설호군정서 내지는 북로군정서, 뭐 홍범도의 대한국민회군 같은 이런 부대, 우리의 무장대는 부대의 개념이다. 근데 의열단 사람들은 그런 부대의 개념이 아니라 비밀결사 형식의 조직을 통해서 무장투쟁을 하려고 그쪽을 선택했던 사람들의 행동이다. 그전에도 독립운동 차원에서 저렇게 건물 폭파시키고 그런 경우가 있지 않았나요? 저게 좀 처음입니까? 아, 처음은 아니죠. 예, 그 폭탄 투척의 경우만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뭐 1920년 9월 부산 경찰서 폭탄 투척도 있었고요. 20년 12월 밀양 경찰서, 또 21년 9월 조선 총독부 폭탄 투척도 있었고요. 3월에 상해 황포탄 거,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폭탄 투척들이 그 전에 있었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런 폭탄을 또 터뜨리는 사람들은 또 조직은 또 뭘까? 의열단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좁혀 들어가는 거죠. 김상호 의사 같은 경우도 본인이 갖고 있었던 그 독립운동 방식과 가장 근접했던 사람이 의열단 멤버들이었고, 실제 이제 폭탄을 투척했던 것도 의열단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뭐 동네 구멍가게에서 문방구점에서 장난감 폭탄 사는 건 아니니까 제조를 기술뿐만 아니라 그 원료도 필요한 거고, 그걸 위해서는 특별한 사람들 사이에 네트워킹이 필요한 건데, 그 부분에서 의열단이 특별한 역할을 할 수 있었고 일본도 그걸 추측하기가 쉬웠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독립운동가들에게는 만들기도 굉장히 어려운 거고 또 이걸 어디서 수입해 오는 것도 사실 마땅치가 않았을 테고 굉장히 좀 어려운 수단인데 왜 하필 이 폭탄을 주된 수단으로 사용을 했었을까요? 그러면 이제 의열단의 그 행동 강령을 좀 보셔야 돼요. 7가살 5파괴라는 게 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7가살. 조선 총독 이하 고관, 군부 순회, 대만 총독, 매국적, 친일파 거두, 적탐, 반민족적 토 열신 7가살. 5파괴는 뭐냐면 조선 총독부, 동양 척식회사, 매일신문사, 각 경찰서, 기타 외적 중요 기관. 아무나 그냥 뭐 무차별적으로 그냥 막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확한 그 목표와 타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것을 때리려면 폭탄이 가장 유효한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면 7개의 부류 중에 반민족적 토 열신은 조선인 중에서도 이제 좀 뭐 일제와 좀 협력을 해서 좀 그 부를 누리던 이런 사람인데 재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위협해가지고 뺏는 정도지 실질적으로 이제 반민족적 토 열신에 대한 그 처단 같은 것은 거의 없었어요. 죽이는 것보다 살려줄 테니까 자금을 좀 주라. 예. 차라리 그게 실용적이고 실익적인 거죠. 이게 아무나 뭐 민간인한테 그런 막 폭탄 던지는 그런 게 아니라 확실한 목표와 목적이 있었다는 그렇죠. 게 네네. 다르구나. 그래서 의열이죠. 아, 그렇죠. 예. 당시에 굉장히 이 몸떨음 이것도 굉장히 또 살벌했고 검문도 굉장히 많았을 테고 이 국내 반입을 어떻게 했을지가 정말 저는 상상이 안 가요. 나무단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쌓은 다음에 그 밑에다 폭탄 숨겨놓고 다시 그 나무단 위에다가 이제 물건 같은 걸 얹어가지고 위장을 하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반입을 하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이 국내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그걸 또 이제 시도해보는 어떤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정보전 이게 언제 반입되는 것이 가장 좋은지 또 어디로 반입되는 게 가장 좋은지를 아는 정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네요. 검문에 약간 사각지대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일본 기관 내에서 일하고 있었던 조선인들 있잖아요. 이들을 포섭하거나 또는 이들의 도움을 받는 이게 밀정이죠. 네네. 그러니까 스파이를 딱 집어넣어가지고 그들로부터 이제 정보를 또 얻는 이런 방식을 취하기도 하죠.